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도약 패키지 일반형을 공고를 했네요. 자, 이번에 일반형, 창업도패 일반형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내년에 창업도약 패키지 자격 요건이 되어서 내년에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 올해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판의 흐름, 그리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어떤 것들을 미리 포석을 둬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유형이 동시에 떴네요. 일반형이 있고 대기업 협업형, 그리고 투자 병행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성공 환원형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까지 평균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 환원형을 신청하시면 선정되면 최대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네이밍 성공 환원형에서 의미하듯이 과제를 성공했을 때 추가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일부를 다시 이제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환원한다는 게 이제 납부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일반형은 253개사를 선정을 합니다. 대기업 협업형은 최대 2억 원까지 100개사, 그리고 투자 병행형은 20개사. 제가 대기업 협업형과 투자 병행형에 대한 지원 전략도 별도로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이죠. 자, 그런데 3년인 초과 안 되더라도 업력 미충족이죠. 안 되더라도 패스트 트랙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자, 사업 기간은 10개월이고요. 사업화 자금은 최대 3억 원이고, 기본 지원 사업비가 최대 2억 원, 추가 지원 사업비가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1억 3천만 원어치 지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관기관별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 및 선정 규모인데요.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죠. 총 253개사를 선정을 하네요. 자, 주관기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관기관에 따라서 어떤 선정 전략이 조금씩, 지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내년도에 창업도약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주관기관 자세히 어떤 정보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관기관별로 선정 규모는 예전에 신청률을 반영해서 TO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고문에 주관기관별 소개 자료를 참고하였거든요. 참고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의 위치, 소재지, 거주지와는 구분 없이 전국의 어느 주관기관이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총 사업비 구성을 보시면 자부담이 30% 이상,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비 구성을 정부 지원 사업비를 1억 5천만 원으로 쓰셨네요. 자, 최대 2억 원까지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일괄로 삭감할 수 있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됐던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뭐 10% 삭감하라 이렇게 했을 때 지원금 2억 원에서 1억 10% 삭감하는 거하고 그쵸. 1억 5천에서 10% 삭감하고 결국은 뭐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자,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인데요. 그러나 패스트 트랙이 있어가지고 3년이 안 돼도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뭐 초창패,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참여했던 기업들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3년이 안 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해서 고용일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 그리고 2024년 매출이 20억 원 이상, 그리고 공고 1 기준 누적으로 투자받은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패스트 트랙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업 도약 패키지, 예창패,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그런 테크트리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패스트 트랙을 활용하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1년 차에 선정되셨을 때 그 다음에 2년 차에 바로 이런 요건을 만족하시면 2년 차에 바로 창업 도약 패키지를 신청하실 수 있죠. 만 3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 기간이 3월 13일인데요. 좀 충분한 시간은 아니죠. 네. 평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치고요.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선정합니다. 서류평가를 보시면 특징적인 게 이 서류평가 가점을 대상을 보시면 최근 1년 이내 5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가점 1점을 받는데요. 가점 1점, 수치적인 1점은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가장의 분위기, 서류 평가할 때 보통 이제 평가위원들이 모이고 또 발표 평가할 때 이제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어떤 의논을, 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기관의 간사, 주관기관의 직원이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요,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평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위원장 중심으로 어떤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그때 이렇게 투자받은 실적이 있거나,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어떤 요건을 갖추었으면은 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주관기관 중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었죠. 자, 근데 2024년 2월 달에 난 기사네요. 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엑셀러레이터 1위인 CNT테크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자, 만약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올라온 게 22개사를 뽑네요. 22개사를 뽑는데, 만약에 지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랑 CNT테크가 아주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NT테크가 만약에 투자했던 기업이 이번에 신청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기업이나, 그래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 신청했을 때 좀 차이가 나겠죠. 그 부분이 평가할 때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주관기관에 이번에 경북대도 있었는데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보도자료를 냈네요. 보시면 대구 지역에, 경북대가 대구에 있죠. 대구 지역에 어떤 그런 엑셀러레이터들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와이나처, 인나이트 벤처스 이런 쪽들하고 계속 경북대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투자 자금 연계를 위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보도 자료에 나왔었네요. 이번 공고문에 주관기관 소개 자료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집이죠. 자료집이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창업도약 패키지 일반형 공고문을 보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었네요. 같은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 주관기관 소개 자료집에는 이렇게 연계 지원이라 해서 우리 경북대는 4개의 컨소시엄 기관 협업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인나이트 벤처스, 아까 방금 기사에 있었죠.
인나이트 벤처스 이런 엑셀러레이터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놨다고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 주관기관 소개 자료집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인나이트 벤처스가 빠졌더라고요. 빠졌고 2024년 3년 그 주관기관 소개 자료집에는 또 인나이트 벤처스 6개 또 컨소시엄 협업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경북대가 이렇게 인나이트 벤처스랑 지금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나이트 벤처스 쪽에 뭐 같은 엑셀러레이터인데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 상당히 이번 창도회에 신청했을 때 주관을 지금 회의 진행을 간사 역할 주관기관이 경북대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아까 각각 주관기관별로 보시죠. 각 주관기관별로 주관기관이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요. 직접 펀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펀드 조합에 출자를 해서 LP로 돈을 태워서 투자금을 태워서 그 펀드에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남창조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엑셀러레이터들과 합쳐서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직접 투자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 직접 투자를 했던 기업 또는 자기들이 이런 주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혹시 내년에 또는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올해 선정이 안 되시더라도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시려면 이런 그 투자 쪽에 좀 연결고리를 만드셔라. 연결고리라는 게 다름 아니죠. 내가 어느 주관기관에 신청하고 싶은데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펀드가 어떤 것들인지, 그 펀드에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직접적으로 주관기관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받으면 될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천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자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네요. 뭐 엑셀러레이터가 한 10개, 벤처캐피탈이 한 5개 정도의 협력 네트워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년에 부천산업진흥원 쪽에 신청하실 분들은 이런 부천산업진흥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벤처캐피탈, VC 정보를 꼭 파악하셔서 미리 접촉을 하셔서 투자 유치까지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자, 신청 제외 대상을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자, 유심히 봤는데요. 보시면은 요 내용이 있어요. 아까 주관기관, 아까 그 일종의 간사 역할, 심판이죠. 주관기관에서 이번에 선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대, 아까 부천, 그리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심판이거든요. 자, 근데 요즘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교육부나 이런 중기부에서 교원 창업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나 그 대학의 어떤 인력, 교직원이 창업하는 사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2025년 동사업의 주관기관, 아까 뭐 경북대라든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장을 맡고 있거나, 아까 같은 경우는 경북대 창업지원단장, 그리고 경북대 뭐 창업지원단의 어떤 내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기가 그분들이 참여하는 어떤 스타트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제척 사유죠.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신청 제외 대상 유심히 봤는데 주관기관에서 직접 투자한 스타트업이나 또는 주관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아까 엑셀러레이터들을 하고 또는 벤처캐피탈하고 펀드를 만들어서 또 기업을 투자할 수 있죠.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제척 사유는 없습니다. 즉 주관기관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참여한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도 창업도약 패키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신청 제외 대상에 이런 문구가 없고, 그 다음에 공고문에 보시면은 FAQ 이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발표 평가를 보시면, 예, 발표 평가는 한 30분 정도, 예, 15분에서 20분 이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네요. 예, 우선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고요. 예, 그리고 성공 환원형, 예, 아까 질의응답 FAQ 관련된 자료집에 보시면 성공 환원형은 일반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되나요? 했는데요. 성공 환원형을 체크를 하셔야지, 신청을 하셔야지, 예, 그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창업기업의 선정평가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예, 성공 환원형에 신청한 기업한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공 환원형으로 선정되었고 협약 종료 후에 만약에 성공 판정을 받는다면, 자, 아까 환원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추가 지원금의 얼마를 반납해야 하냐면요. 추가 지원금의 50%, 예, 50%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2027년부터 최대 5년간, 예, 사업 종료 후에 최대 5년간 매년 전년도, 예, 매출액 기반으로 해서 일정 비율 최소 1%, 예, 최소 1%를 반납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50%를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 환원형으로 선정되었고 만약에 협약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못 받고 최종 결과 평가할 때 실패 판정을 받는다면, 예, 추가 지원금 만약 1억을 받는다면 70%를 환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극히 불량이면, 예, 전액을 환수한다고 하네요. 자, 평가 절차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올해 신청하시는 부분들의 어떤 전략도 제가 짜 드리겠습니다. 자, 2단계 평가를 거치죠. 서류평가 발표 평가인데요. 자, 지금 접수 기간이 3월 13일까지죠. 3월 13일까지. 자, 제일 좋은 거는, 예, 아까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직접 투자를 받거나, 또는 주관기관이 직접 투자를 받거나, 예, 또는 그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이 지금 3월 13일까지 서류 접수가 일단 돼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좀 미팅을 진행을 한다든지, 예, 관련된 엑셀러레이터들하고, 예, 좀 미팅을 준비를 한다든지, 예, 또는 발표 평가가 지금 4월 달이죠. 그래서 서류 평가에 합격을 하시면 발표 자료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발표 평가 시점이 지금 한 4월 달, 지금 서류 접수는 3월 13일 마감이니까 발표 평가가 4월에서 5월이거든요. 그래서 발표 평가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어떤 투자 확약서라든지, 예, 그런 어떤 엑셀러레이터 이쪽하고, 예, 주관기관과 관련된 엑셀러레이터하고 좀 투자 확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셔서, 예, 발표 평가 자료에 반영을 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검토했던 기업이 창업회에 유리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자, 사업 내용을 이런 그 주관기관들, 그리고 주관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죠. 예. 그래서 선정 평가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점수를 좋게 줍니다. 평가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점수를 한 중간 정도를 줘요. 예. 뭐 중간 10대 1 경쟁이 이르면 중간 정도 점수 줘봤자 무조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잘 이해했던 기업은 아주 점수를 좋게 주거나 아주 점수를 나쁘게 주죠. 왜냐하면 평가위원이 그만큼 이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자신 있게 파악하기 때문에 아주 점수를 좋게 주거나 점수를 낮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정되려면 무조건 일단은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투자를 검토했던 기업들이 창업회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